안녕하십니까,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1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포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 최근 들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제도 상담 전화를 좀 받았는데 한 두 통 정도가 이제 소득 대비했을 때 부채를 빚을 갚아 나가는 부분이 더 커져 가지고 빚을 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인 상황인 분과 이제 그 직전 단계 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오지랖이 좀 발동하다 보니까, 어차피 뭐 제 블로그는 잡블로그 아닙니까? 그 개인의 신용 부채 대출 등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심도 있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제가 블로그상에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우선 연체 중이나 신용 불량인 상태에서 도움을 청할 것을 알아볼 것인데, 어제 상담 내용 중 두 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자, 경기도 쪽이고 집값이 거의 보자 한 8억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1순위 대출로 은행에서 3억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이 집 비율로 했을 때 80% 범위 내에서, 85% 범위 내죠. 계산기 잠깐 꺼낼게요. 아, 8 곱하기 80%는 8억이 최대치 아닙니까? 여기 후순위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3억은 1금융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2억, 뭐 1억, 이게 지금 개인 돈, 네, 개인 돈 대부가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점 뭐냐면, 이 2억하고 3억이 연금리가 지금 10%에서 1억짜리는 거의 15%, 또 추가적으로 달린 대출은 5천인데 개인 돈 사채를 달았더라고요. 그럼 현재 도합 뭐 3억, 2억, 6억, 거의 집값에 뭐 꽉 찼죠. 6억에 6억 5천 있으니까 계산기상으로 보면은 6억 5천에 나누기 8억, 거의 81% 비율이 찼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해당 지역이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거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도 뭐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하시지만은, 아, 솔직히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대부업체 대출을 쓰셨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이 지금 현재 소유는 지금 여자분이시죠. 아내분 단독 명의, 남편분 모르게 특수한 상황, 이제 뭐 집안에, 이제 처가 집안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상황이 점차적으로 이제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음, 빚을 내는 거고, 남편분은 달에 한 600에서 700 정도 버는 자영업을 하시는데 생활비를 뭐 500을 받아서
은행 이자 넣고 하지만은 부족해요, 생활비가. 그렇다 보니까 또 추가로 1억을 내고 또 추가로 개인 돈 사채를 연리 20% 이런 식으로 대출 받다 보니까 이분 상담은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상담을 하면서 지켜봤었는데요. 솔직히 이분 급하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음, 한 20만원 빌려드렸어요. 지금 뭐 이분 달에 한 2만원 3만원씩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냥 결정적으로 그냥 한마디 드렸어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1순위 이제 금융사 쪽에 이제 경매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분을 하셔가지고 비청산을 하셔라고. 그리고 어차피 사모님은 연체가 시작됐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시기 때문에 답이 없다, 이래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하시는 게 대부업체 뭐 추심이나 이런 부분인데, 실적으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뭐 주심이 들어온다 해본들 채권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그거 나중에 저 여기저기 팔리다가 나중에 이분이 좀 돈이 생긴다 싶고 직장이 뭐 잡힌다 싶으면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쉽지는 않겠죠. 일단 뭐 그런 방법도 알려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에 관해서 상담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음, 이분도 여자분이시죠, 아내분. 근데 남편분께서 직장인 연봉 6천에 직장인 신용대출로 원래 3천을 받으시다가 보자, 올해 지금 초하고 한 2월달 3월달에 전라도에 있는 은행하고 저 미국계 은행 그쪽에서 음, 신용대출 짱입니다. 대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신용대출 받으신 게 지금 현재 토탈 뭐 2천, 3천, 뭐 2,500 이렇게 받으셨지만은 뭐 3년, 5년, 뭐 36개월, 60개월 분할 상환 중이신 상황이시죠. 그렇다 보니까 연봉 6천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겠죠. 생활도 해야 되고. 근데 다행히 뭐 아내분께서 소득이 있으시니까 그걸 가지고 뭐 버티긴 하시는데, 마지못해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뭐 제가 뭐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대부업도 하고 대부 중개업도 하고 음, 부동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죠. 이게 제가 2010 몇 년도고 한참 됐어요. 2017년 2000 제가 부동산 자격증 게 2009년도에 땄나? 그럴 거예요. 지금 한 지가 한 17년 18년 차 됐을 거예요. 일단 뭐 지금 뭐 다방면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남편분하고 사모님이 아파트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 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남편분께서는 이제 곧 이제 아까 첫 번째 분하고 다르게 이제 목에 꽉 찼는 분이죠. 아까 그분은 이제 신용 불량 상태고 연체 중이시고, 대부업체에서는 연체이자의 복리를 따따따 더블로 받아서 벌어 집값을 초과했겠죠. 경매를 해서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 채권은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리고 두 번째 사모님도 알아야 될 게,
이제 남편분한테도 상의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 중에서 아까 전에 얘기 드린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것이 소득을 넘어가는 경우에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지만은 달에 이자와 뭐 원금 뭐 이런 걸 갚는 거를 빚을 갚는 거를 차 할부나 뭐 카드론 갚는 것이 300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350, 400을 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빚이 빚을 내고 빚을 내서 대출 이자를 냅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국세청에 소득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소득 표출되시는 분과 뭐 첫 번째 이제 주부, 구직자, 소득 미신고자 등 소득이 없는 분 중 위 소득 있거나 없는 분은 어떤 형식이든 신용이든 담보든 대출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이든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대출이 조금 밝은 대출이냐 어둠의 대출이냐 힘이 드냐 아니 힘이 드냐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냐 갚을 수 없느냐 갚을 수 없으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 경우에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해당 부처에 대한 상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뭐 방식은 이자 납입하는 방식도 있고 원리금 분할, 뭐 원금 균등 뭐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특정 상황이 이제 발생하죠. 누가 아프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투자 실패.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남편분께서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를 이제 하셨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휴대폰상의 어플상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상 이렇게 검색을 하면 신용대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막 소득의 100%, 150%, 고금리 10%, 15% 이런 것도 있고 6%짜리도 있고 뭐 그거는 빚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저금리 현재 기준금리 기준했을 때 2.25 여기서 가상금리 은행에서 돈 벌어 먹어야 살아야 되는 금리가 있기 때문에 신용부로 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평균 추산 한 5에서 7%대가 나와요. 그리고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현모 캐피탈하고 시모 은행하고는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현지 금리보다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업체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더 저렴했겠죠. 이렇게 특정 사항이 발생하면 누구든 당황하죠. 뭐 급전이 필요하거나 친구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확 떨어져요. 대출 받았을 때.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연체가 발생하죠. 그럼 신용등급이 뭐 3등급, 뭐 점수가 쭉쭉쭉 빠집니다. 그냥 뭐, 한 달만 연체해도 신용 8등급 경험합니다. 그 연체 이력 남고요. 3개월,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용 불량자, 3개월 이상 연체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소액이라도 신용 불량자 됩니다. 9등급부터 신용 불량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 드린 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거나 이제 해서 이제 중이 이제 지머리 못 깎는다고 저도 똑같아요. 난처한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꼭 이거를 금융기관이나 대출 상담 저 김 소장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뭐 대출 모집인이나 뭐 은행 쪽에 물어보면 그리고 뭐 대부업체 쪽에도 물어보면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말이죠. 저도 대부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음,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아시겠죠?
속된 말로 말하면 첫 번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 모르게 대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사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 바로 해줍니다. 땡큐입니다. 그런 고객 최고의 넘버원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못 냅니다. 그럼 또 다른 대출을 또 소개시켜 줍니다. 그럼 빨대를 꽂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끝장입니다. 야, 이거는 1년 농사 다 지은 겁니다. 하나로. 뭐 경매로 날아갈 경우가 생기면 그 집 뭐 대부업체 쪽에서 인수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팔면 되겠죠, 자기들이.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편하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뭐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제가 오전압 있게 뭐 필요하면 해드립니다. 때에 따라는 저는 그냥 가까운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연락처와 함께 연락드려서 상담 받으시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주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신용이 무너지면 재기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제 우리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뭐 이상하게 문자 오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직접 검색을 하십시오. 원래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불친절합니다. 아주.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입금 계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개인 채무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클릭하시면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2화나 3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포팅을 할 거고 현재 금리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미국에서 자꾸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쭉쭉쭉 올립니다. 봅시다. 뉴스를 봐야 되겠네. 뭐 금리 0.14 포 안 납니다. 포 안 나. 뭐 금리 6.5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거의 1%대 금리였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시중 1금융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에서 5.0 정도 나가고 2금융사 금리도 4%대 후반에서 5% 초반 나옵니다. 그리고 2금융사 중에서 새마을이나 신협, 농협, 뭐 산림 수협 같은 경우에는 5% 중반에서 후반대, 잘 나오면 5% 초반대 가능한 것도 있고 잡설이 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요. 접속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요 업무는 이제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하여 연체전 채무 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에 이제 신용 불량 되기 전에 막아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개월에 3개월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연체하신 분들 이자율 채무 조정, 뭐 프리 워크아웃 어렵습니다. 채무 조정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신 분 개인 워크아웃 진행을 해서 채무 조정 해드립니다. 빚이 많아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위의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이 많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파산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파산합니다. 다 가져가세요. 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브로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도 한 번씩 이제 연락은 오긴 하는데 건당 뭐 50만원 소개시켜주면 80 굳이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지역 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글로 남기는 이유는 잠깐만요. 영상이
갑자기 연결합니다. 무료 공캠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공짜로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무료로 일단 연습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글로 남기는 이유도 있고 영상으로 이제 참고하셔 보시는 게 이제 포팅으로 글로 표현하기가 참 정말 길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한번 봐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이제 상담 내용이 늘어서 이제 부채 악순환 빚의 굴레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도 촬영을 했고 포팅도 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금리대가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이제 1금융사하고 2금융사들 그냥 안부차 전화하고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 협약도 다 돼 있다 보니까 금리대 확인도 하고 뭐 서로 간에 뭐 안부도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은행 직원들도 죽겠답니다. 음, 변동금리 자기들도 쓰는데 3% 초반 하는 게 지금 5% 쓰고 있답니다. 저 김소정도 농협에서 쓰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작년 3.6에서 지금 4.8% 쓰고 있습니다. 빡시죠.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택시장도 침체가 되고 빚이 많아서 팔아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은행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이 안 팔려요. 그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도 웬만하면은 빚이 연체가 되기 전에 꼭 뭐 온라인상에 대출 상담을 받아도 되고 은행권 쪽에서 상담을 받아도 되고 뭐 지인 측 통해서 상담을 받아도 되겠지만은 신용회복위원회 이곳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를 하시면 뭐 내방 일정을 잡아서 내방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 조건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다. 그러시면은 뭐 재산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브로커 분들의 도움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이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뭐 저도 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지금 시기라서 조금 더 힘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꼭 빚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음, 추심하러 오는 것도 법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밤늦게 전화하고 문 두드리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데리고 가서 닦아 패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밤늦게 추심 전화하고 문자 오고 하면은 112 전화하세요. 근데 개인 돈 같은 경우에는 또 달리 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요. 일단 항상 본인 소득 기준 했을 때 연체 전에 과도하게 채무를 많이 상환하고 있다, 생활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미리 한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연체 시작했다 해가지고 신용카드사에서 막 전화가 와요. 어 추심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제까지 입금하실 거냐고, 7일 뒤에 5일 뒤에 연체 등록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고객들한테 압박감을 줍니다. 굳이 그 압박감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체 하셔도 돼요. 저도 연체 많이 해봤고 빚도 많이 생겨봤고 연체했고, 지금도 열심히 빚 갚고, 신용등급은 저는 이제 한 850점 이제 나올 거예요. 저도 관리해서.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빚은 숨길 게 아니고 가족이나 가족이 제일 낫겠죠. 빚은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돈 1,000만 원 때문에
점프를 한다든지 탐포를 피운다든지 줄을 탄다든지 이렇게 가셔는 안 되겠죠. 부동산업을 하다 보면 월세가 밀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고요. 뭐 고독사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뭐 사업하시다가 잘 나가시다가 뭐 부도가 나신 경우도 있고, 급하게 어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빚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아침에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 별풍선은 아닌데 어, 치킨 쿠폰 사주셔가지고 좀 기분 좋아가지고 일단 얘기 드리고, 오늘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전국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한다고. 제가 뭐 이거 편집하고 뭐 낚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신용회복위원회 잊지 마시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필요시에는 과다한 부채에서 연체 시작 전에 인근 2금융사 새마을이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 서민 금융 위주이기 때문에 햇살론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한 전화가 왔네요. 끊을게요. 2금융사 중에서 새마을이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 보자. 잠깐만요. 햇살론 금리가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신협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최저금리 5%, 최대 2천만 원까지. 저신용자나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 많은 분들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조금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권에서 판단하고 해주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좀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하시면은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시고, 그거는 최소 1000에서 2000만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햇살론, 근데 어차피 이게 다 햇살론 기준은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햇살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좀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지금 원래 말을 하려고 하던 내용보다는 쓸데없는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은 빚이 빚을 갚고 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추심팀 쪽에서 빚을 갚아라고 연락이 오거나 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지금 현재 뭔가 능력이 안 되겠다 싶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 대부분 상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극단적인 상황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대출 업무를 하고 대부업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뭐 인테리어 공사 스케줄 짜주고 섭외하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보지만은 정말 올해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웬만하면 빚을 내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도 조금 더 파이팅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길 가다가 100원짜리 줍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 내용 참고하시고 다음 화에서는 제가 이제 화두를 정해서 또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을 거예요. 이게 스피커가 좀 이상한가? 아, 마이크가 이상한가? 감사합니다. 다음 뵐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납니다. 김소장. 감사합니다.